대우증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정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계신 박연주 애널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유화학 업종은 분야가 넓어서 고객들이 투자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업종을 투자할 때 어떤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네, 일단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가지 정도의 변수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일단 유가입니다. 정유업종의 주가랑 유가 추이랑 같이 그려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정유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와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매출하는 그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때 정유업체들 실적이 좋아지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자체가 하나의 경기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유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정유 쪽의 업황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유가가 좋아지면 정유 쪽 업황도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가장 큰 변수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유가가 조금은 이제 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제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게 올라와서 수요가 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갈 때 이제 정유업체들 실적이 좋은데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변수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제 마진이 좀 핵심적인 변수인데 이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을 팔 때 나오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예를 들어서 100불에 사왔는데 휘발유를 115불에 팔면은 15불 정도 마진이 남게 되는데요. 이 마진을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이 올해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유주들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정유업체들이 이제 정유 외에 PX나 윤활기유 같은 이 기타 화학과 윤활기유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PX란 제품이 메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PX 마진이 어떻게 가는지, 그다음에 윤활기유 스프레드가 어떻게 가는지, 뭐 3가지 정도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정제 마진, 그리고 PX와 윤활기유 마진을 꼭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은 화학 업종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업종도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화학이라는 산업도 기본적으로 원유에서 나오는 납사라는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 제품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고요. 역시 정유랑 비슷하게 지금처럼 유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가격이 정가가 안 되면서 마진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가랑 같이 가는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정유랑 화학이랑 유가랑 3개를 이제 차트를 놓고 그려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인데요. 앞에 정유 쪽에서는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원유 제품을 가지고 와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나는 마진이 이제 정제 마진이고 정유업체들은 그 정제 마진이 중요한 변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에서 납사를 뽑아서 그 납사에서 뭐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그 제품들의 가격이랑 납사와의 가격 차이, 그게 이제 스프레드입니다. 그 스프레드가 이제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더 늘어난다는 거는 이익이 더 많이 난다는 거고,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유 쪽이랑 비슷하게 스프레드라는 게 화학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익의 변수고요. 제품별로 이 스프레드들이 다 다릅니다. 에틸렌 스프레드, 프로필렌 스프레드, 부타디엔 스프레드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로 스프레드를 다 이제 전망을 하고 어떤 제품이 좋아지면은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을 사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피드스탁이라고 해서요. 원재료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원유를 사와서 거기서 납사란 제품을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납사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를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게 되면 에틸렌이라는 제품은 굉장히 싸게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이나 이제 미국 업체들이 이 에틸렌을 가지고 많이 에틸렌 쪽을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필렌이나 부타디엔이라는 제품들은 많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부타디엔은 가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부타디엔 가격이 강하면서 납사 우리나라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부타디엔 만드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고 이제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 두 번째로 이제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스프레드, 그리고 피드스탁, 환율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에서 정유화학업종이 특히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약세 요인과 그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보이게 된 이유는 이제 두바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유가가 이제 110불 정도 선에 있었을 때만 해도 사실 마진이 괜찮았었거든요. 정유나 화학이나. 근데 이제 110불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이란에서 어떤 핵 문제들이 자꾸 이제 얘기가 되면서 두바이 유가가 120불을 넘어서게 되니까 정제 마진이 빨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올라가는데 휘발유나 경유의 마진이 빠지면서 실적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이유는 이제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휘발유를 쓰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좀 덜 쓰게 되고, 경유라든지 벙커시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마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주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0불 넘어서 있는 수준인데,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여기서 한 5불에서 10불 정도만 떨어져 줘도 마진이 좀 빨리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으로는 좀 유가 흐름에 따라서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유화학 업종의 전반적인 1분기 및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정유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유 쪽은 사실 1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많이 나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유업체들은 재고 관련된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정유업체들이 이제 업체별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 3월에 정제 마진이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사실 정제 마진이 어떻게 가주냐가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유가 수준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제 마진도 단기적으로 빨리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여기서 한 10불 정도만 떨어져 준다 그러면은 또 정제 마진이 빨리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분기도 이제 이슈지만 2분기가 어떻게 가는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서 4월에 이제 유가랑 정제 마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쪽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화학 쪽 같은 경우도 1분기는 좀 괜찮았었습니다. 1월은 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2, 3월이 되면서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제품들 마진이 위축이 되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좀 좋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고 아직까지 긴축을 본격적으로 풀지 않겠다 이런 이제 액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의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이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관건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유가 수준이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위축이 이제 마진이 이게 위축된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고 마진이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의 경우엔 단기 모멘텀 둔화가 전망되지만 주가 하락이 과할 경우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정유업종 또한 유가 안정화를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태양광 및 폴리실리콘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폴리실리콘 가격은 작년 말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리실리콘은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요가 좋아야지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제품인데요. 문제는 태양광 수요가 다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폴리실리콘 설비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저희는 30불에서 많아도 한 35불 레인지 그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들의 주가도 역시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업종의 탑픽 종목, 투자 포인트 및 전략 포인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만약 이 수준에 계속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정유화학 모두 좀 조심스러운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가가 이제 어떤 이란 사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한 10불 정도만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순수 화학주, 순수 정유업체들 위주로 주가가 빨리 반등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화학 중에서는 호남석유, 정유 쪽에서는 SOL 같은 종목들이 가장 좀 빠르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또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지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 뭐 좋아질 여력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박연주 애널리스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유가 지속으로 타 업종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저하되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중요한 변수인 만큼 유가 흐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